오늘도 홍대 강남거리를 돌며 소주잔 하나를 들고 열심히 구애 중인 남자들. 이런 분위기에서 남자들은 을이 아닌 갑을병 정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움직이는 진짜 이유는 바로 성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러한 에너지가 남자들에게 없었다면 인류는 일찌감치 멸종했을지도 모르죠. 이번 시간에는 남자들의 성욕이 대체 뭔지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캘빈 쿨리지. 그가 재임하던 시절 그의 영부인인 그레이스 쿨리지 여사가 한 양계장에 방문했습니다. 그레이스 여사는 이 좁은 양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달걀이 생산되는지 의아해했는데요. 그때 마침 짝짓기를 하고 있는 암탉과 수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탉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암탉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레이스 여사는 양계장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남편이 오거든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닭도 하루에 수십 번을 한다고요. 그리고 양계장 주인은 이 말을 캘빈 쿨리지에게 그대로 전하는데요. 하지만 캘빈 쿨리지는 되물었죠. 에이, 그 수탉이 과연 같은 암탉이랑만 관계를 맺나요? 그러자 양계장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수탉은 한 번 관계를 맺은 암탉과는 다시는 관계를 맺지 않고요, 매번 새로운 암탉만 찾아 관계를 맺죠. 그래서 하늘이에 수탉 한 마리만 넣으면 암탉 모두가 임신을 합니다. 수탉이 양계장에 많이 필요 없는 이유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캘빈 쿨리지 씨는 이 말도 역시 제 와이프인 그레이스에게 꼭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죠. 이 일화가 유명해지자 미국의 생물학자인 프랭크 비치 교수는 이 이야기를 토대로 쿨리지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닭과 황소, 쥐 및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컷들은 한번 잠자리를 갖고 난 암컷에겐 더 이상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사정 후 현타라는 걸 느껴보셨겠죠? 사정 후 상대방에 대한 성적 욕구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수컷들은 새로운 성적 대상이 등장할 경우 쿨리지 효과로 다시 성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최대한 많은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수컷의 본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면 생길수록 도파민은 수컷의 뇌를 리셋시켜버리는 거죠. 인류 역사의 모든 수컷들이 이 본능을 가지고 진화해왔습니다. 현대사회에 등장한 나쁜 말, 먹버 역시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죠. 그래서 남자의 이상형은 처음 보는 여자와 오랜만에 보는 여자다 라는 말이 일리가 있네요. 남자들은 이상합니다. 남자들의 야구 동영상 취향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상형도 아니고 연애나 결혼 같은 것도 전혀 할 생각이 없는 스타일의 여성을 자주 발견할 수 있죠. 자신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여자상을 찾아서 야구 동영상을 보는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남자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겐 은근 성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남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자아 때문이죠. 남자의 머리와 아랫도리는 분리되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 여자는 사랑을 전제로 한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죠. 반대로 남자들은 머리가 원하는 이상형, 아랫도리가 원하는 이상형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몸 안에 두 명이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의 아랫도리 자아는 여자의 아랫도리 자아보다 훨씬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문화와 시대를 막론하고 남자가 여성보다 훨씬 강한 성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또한 프로이트는 이성적 자아인 자기보전 본능과 본능적 자아인 성본능, 확연히 분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남자의 이 강한 성욕이 두 집단의 분리를 더욱 강화시키는 거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매춘의 수요자가 대부분 남성인 것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여성들은 대부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평생을 머리자아와 아랫도리자아의 타협 속에서 살아가는 남성들의 마음을.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쿨리지 효과는 아랫도리자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남자의 성욕을 이해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남자가 고자가 아닌 이상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밖에 없죠. 남자의 아랫도리자아가 잠깐이나마 잦아드는 순간은 사정 후 20분 정도일 뿐. 그건 다시 불사신처럼 살아나 머리자아와의 보이지 않는 싸움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아랫도리 자아가 잠시나마 찾아드는 이 순간,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성분들은 혹시 느끼셨나요? 내 잠자리 파트너의 관계 전 모습과 관계 후의 모습이 너무
너무 다르다는 걸요. 이놈이 방금 전까진 나랑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절부절 못했는데 혹시 관계가 끝나도 과연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는 모두 남자의 현자 타임 때문입니다. 여자들도 이러한 현자 타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사람마다 큰 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의 현타는 그 시기가 매우 명확하죠. 바로 성에너지인 리비도를 배출하는 순간, 즉 사정 직후가 남자의 아랫도리 자아가 180도 바뀌는 순간입니다. 책은담에선 색을 누린 후에 음욕을 생각하면 남녀의 보고 싶은 마음이 모두 끊어지고 만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과학적 원인으로는 사정 전후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적 관점에선 성교 후 무방비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포식자들이 도사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성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수컷들은 성관계가 끝나는 순간 뇌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평정심과 이성적 상태를 갖도록 진화했습니다. 즉 주위가 모텔이 아닌 매우 위험한 허허벌판 상태이니 관계가 끝나면 서둘러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초식동물의 경우 강력한 육식동물에 비해 성행위 시간이 매우 짧도록 진화했는데요. 이것은 모두 그들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토끼의 성관계 시간은 3초, 기린도 7초 안에 모든 볼 일이 끝나죠. 찰스 다윈에 따르면 이는 포식자들의 위험 속에서 빠르게 번식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오는 것이라 말합니다. 대부분의 역사가 사냥과 채집 단계인 구석기 시대였다는 걸 감안하면 인간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번식의 욕구와 평정심을 가지고 주변을 경계하는 생존 욕구가 결합되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현자 타임이란 사실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사정 직후 그 어떠한 대상이 와도 성적 욕구를 느끼기가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이 시간엔 성적 대상에 대한 허탈함이나 거부감, 비위가 상하는 느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5분 전까지 느꼈던 미친 듯한 욕정은 온데간데 없고 성인 군자의 뇌를 일시적으로 갖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현자 타임의 시간은 짧으면 10분, 길게는 1시간도 가곤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이 모든 건 리셋이 되죠. 이는 모든 인간이 느끼는 식욕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입에 넣을 수 없는 것과 같죠. 어떠신가요? 이제 남자들이 왜 홍대 밤거리를 끝없이 헤매고 다니는지 이해하셨나요? 남자들은 한평생을 아랫도리 자아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닌 인간이기에 이성적 가치를 통해 아랫도리 자아를 잘 컨트롤해야 하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명심하세요. 아랫도리 자아가 머리 자아를 지배하는 순간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겁니다. 수많은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아랫도리 자아의 지배당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오죽하면 남자들은 아랫도리 관리만 잘해도 큰 문제 없는 인생을 보낸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 건강한 성생활과 자기관리로 동물이 아닌 교양 있는 인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통찰력 있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I look at you, I'm confounded with the truth.